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내려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선생님이시죠? 어머님 담당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긴 한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3개월째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름을 잊고 길을 잃고 급기야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모실 수 없어 요양원을 알아봤고 3개월 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같은 그림만 그리세요. 그림이요? 네. 스케치북을 드렸더니 계속 같은 얼굴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그림 그리시는 건 좋은데 그 얼굴이 좀... 요양보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걸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어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계신 그림을 보았습니다.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눈매, 온화한 미소.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세요? 어머니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요? 누구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얼굴을. 다시. 요양보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저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침대 위에 놓인 스케치북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였습니다. 각도만 조금씩 달랐을 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적어도 3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저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리고 계셨습니다. 치매로 저를 잊어도 이 사람은 잊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머니, 민수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돌아온다고 했어. 전쟁 끝나면 돌아온다고. 전쟁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은 얼굴을. 끝없이. 저는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으시면서도 그 사람만은 기억하실까?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6.25 전쟁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의 그 평온한 얼굴. 저는 평생 어머니에게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무표정하셨습니다. 웃으시는 것도 우시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시고 저를 키우시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처럼 애정이 없으실까? 하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살던 집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에 대한 단서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밑 서랍. 오래되어 잘 열리지 않는 서랍을 힘껏 잡아당기자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영숙에게.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전쟁터는 지옥 같지만 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어. 내가 돌아가면 우리 꼭 결혼하자. 약속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꼭 살아서 돌아갈게. 민수가. 날짜를 보니 1951년 8월이었습니다. 2호 전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 김민수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총 15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전쟁 중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편지마다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53년 6월이었습니다. 영수가,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 나는 무사해. 다음 달에 제대해서 돌아갈 거야. 우리 약속 지키자. 평생 너만 사랑할게. 민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하지만 왜 김민수와 결혼하지 않으신 걸까? 왜 아버지와 결혼하신 걸까? 저는 상자를 더 뒤져봤습니다. 밑바닥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머니가 그린 그림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50년, 민수.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헤어지신 걸까?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간 것을 기다리던 20살 어머니. 매일 편지를 기다리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다음 날 저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민수라는 분 아세요? 70년 전에 여기 사셨던 분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재개발로 옛 주민들은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도 찾아갔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전입신고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도 연락했습니다. 니오 참전 용사 명단에 김민수라는 이름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아는 그 김민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품을 팔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 혹시 어머니와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송금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머니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관리비, 공과금 같은 정기적인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20일, 정확히 같은 날짜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더 오래된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기록까지 모두 출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자는 항상 익명이었습니다. 30년이면 총 20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보낸 걸까? 혹시 김민수일까? 저는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익명 송금자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 통장인데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야 해요. 제가 상속인입니다.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점장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상부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송금자 정보였습니다. 김민수, 1928년생. 정말 김민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송금은 200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다른 사람이 송금했습니다. 김지혜, 김민수의 딸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돌아가신 후 딸분이 아버지 유언에 따라 송금을 이어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지혜의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김지혜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이틀 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숙 씨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은행에서 연락받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언제 괜찮으세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가 누구였는지, 왜 30년 동안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셨는지.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계만 확인했습니다. 2시 50분, 2시 55분, 3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지혜 씨신가요? 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지혜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래 기다려왔어요. 영숙 씨를 만날 기회를. 김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민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찾은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김지혜 씨 아버님이신가요? 김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김지혜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셨어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영숙 씨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김지혜가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저한테 유품으로 남기신 거예요.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김지혜가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15년 1월 1일 파지.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영숙이를 잊지 못한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영숙아, 너는 행복하게 살고 있니? 그것만이 내 위안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80년 5월 3일. 오늘 영숙이를 멀리서 봤다. 시장에서였다. 딸을 데리고 있었다. 영숙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미소는 없었다. 내 탓인가? 미안하다, 영숙아. 1995년 3월 20일. 영숙이 딸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대신 오늘부터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기로 했다. 익명으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봐 왔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김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이름만 부르셨어요. 밤에 잠꼬대로도 영수가. 영수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으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김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님도 선생님도.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시는지. 왜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어머니는 왜 헤어지신 건가요? 김지혜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53년 7월 15일 조아이. 오늘 영숙이를 만났다. 2년 만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해서 바로 그녀를 찾아갔다. 우리 약속했잖아.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고. 하지만 영숙이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나 이미 결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왜? 나를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영숙이가 말했다. 집안에서 강제로 시킨 거야.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전사 통지서가 왔다고. 부모님이 나를 다른 집으로 시집 보냈어.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어. 이미 늦었어. 나는 영숙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나는 그냥 돌아섰다. 울면서. 미안해, 영숙아. 내가 더 빨리 돌아갔어야 했는데.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전쟁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잘못된 전사 통지서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영숙 씨를 계속 지켜봤어요. 결혼도 하셨지만 마음은 늘 영숙 씨에게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익명으로만 돈을 보내시고. 김지혜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22일. 영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고 딸이 있다. 내가 나타나면 그 가정이 흔들릴 것이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영숙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30년 동안 혼자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김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지혜도 같이 울었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 후 저희는 진정했습니다. 김지혜가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뭔가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영숙 씨 사진들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어머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 공원을 산책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시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오신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신 모습,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저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사랑하셨구나. 아무도 모르게.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숙 씨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던 거예요. 저는 김지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송금하신 거예요? 김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영숙이한테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여자가 어떤 분이신지. 저는 김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혜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김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거의 모든 것을 잊으셨어요.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 사진을 핸드폰으로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매일 이 얼굴만 그리세요. 김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 그림 속 사람이 아버님이세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으셔도 김민수 씨만은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지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 씨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나 봐요.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숙 씨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만나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분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말에 같이 요양원에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친구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친근감이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김지혜가 웃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이어주신 인연인가 봐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민수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왜 늘 무표정하신지, 왜 웃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슬픔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셨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도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서먹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 없는 결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그리고 시대가 강요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김민수도 모두 불행하셨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혜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떨려요.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치매라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대하시면 돼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어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또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지혜를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 친구예요. 김지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김지혜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김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의 딸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 민수라고? 네, 김민수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김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어? 김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돌아온다고 했어.
전쟁 끝나면 돌아온다고 약속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김지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미안해, 민수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모든 것을 잊으셨지만 김민수에 대한 사랑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머니를 울게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김지혜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김지혜는 매번 꽃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도 가져왔습니다. 과일도, 따뜻한 차도, 부드러운 빵도,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김민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만은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 어머니, 오늘도 민수 씨 그리세요? 어머니가 그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을까? 기다리는데 안 와. 김지혜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드릴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어머님을 찾아갔대요. 2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아버지는 너무 설레셨대요.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림을 바라보며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다른 분과 결혼하신 후였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지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쁜 거예요. 시대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어머니가 김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나를 지켜봤다고? 네. 항상 어머님을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슬픔을 혼자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에게도. 그날 저녁, 김지혜와 저는 요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숙 씨 남편분, 그러니까 수진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분이셨어요. 회사원이셨고 성실하셨어요.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서먹했어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러셨는지.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힘드셨겠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살기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불행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영숙 씨를 아버지 산소로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산소요? 네. 어쩌면 영숙 씨가 아버지를 만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김민수 무덤을 보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지도 몰랐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갈까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김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채 태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민수 씨 만나러 가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를 만나? 네. 민수 씨가 있는 곳으로 가요.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의 산소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했습니다. 산길이 험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김지혜가 함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20분쯤 올라가자 김민수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잘 관리된 무덤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민수 지묘 1928년생 2005년 작고. 저희는 어머니를 무덤 앞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비석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만지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내가 기다리지 못했어. 김지혜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영숙 씨 모시고 왔어요. 평생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제 만나셨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김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나는 행복했어. 어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민수야. 평생 사랑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김지혜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진정하셨습니다. 무덤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편해졌어. 민수야, 기다려줘. 나도 곧 갈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김민수를 다시 만날 날을.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김지혜가 가져온 꽃을 무덤에 놓았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과일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무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쓰다듬듯이. 산을 내려올 때 어머니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신 걸까? 50년 만에 김민수를 만나셨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 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셨지만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김지혜는 매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김민수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가실 때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는
네가 영영 읽지 못할 편지야. 나는 이 편지를 보낼 용기가 없어. 하지만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미안해, 민수야. 나는 너를 기다리지 못했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무너졌어.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거부할 힘이 없었어. 그리고 결혼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너에게 있었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도, 내가 딸을 낳았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민수야,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해. 평생. 영숙이가. 날짜를 보니 1973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20년 후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김민수만큼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고통. 저는 이 편지를 김지혜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김지혜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김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 씨도 아버지만큼 아파하셨네요. 두 분 다 불행하셨어요.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셨다고요? 네. 적어도 두 분은 진짜 사랑을 아셨잖아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행복 아닐까요? 저는 김지혜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평생 사랑했다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어머니를 모시고 김민수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무덤 앞에 앉으셨습니다. 민수야, 나 왔어.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일기장에 어머님께 쓴 편지예요. 김지혜가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영숙에게.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너를 봤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너를 봤을 때, 딸과 함께 걷는 너를 봤을 때, 나는 네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다. 비록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웃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해, 영수가. 평생 사랑할게. 민수가. 어머니가 무덤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평생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래산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어머니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무덤 곁에 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수야, 나 또 올게. 기다리고 있어. 산을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김민수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김민수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5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이 드디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김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김민수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가실 때마다 조금씩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김지혜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같은 얼굴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와 김지혜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대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물도 잘 안 드시고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김지혜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왔어요. 어머니가 김지혜를 보셨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고마워. 자주 와줘서. 김지혜가 어머니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 김지혜와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김민수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잊으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지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구나. 오래 기다렸을 텐데.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르셨어요? 네,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10분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지혜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저희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왜요? 무엇이 미안하세요? 어머니가 힘들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좋은 엄마 못 돼서 늘 마음이 다른데 있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평생 힘드셨던 거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를 사랑했어. 평생 그 사람만 사랑했어. 네, 알아요. 괜찮아요. 그게 죄가 될까? 김지혜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어머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님을 평생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김지혜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가 나를? 네. 마지막 순간까지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김지혜도 자주 왔습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드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면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없이 웃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 혼자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옆에 묻어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김민수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꼭 약속해. 약속해요. 꼭 민수 씨 옆에 모실게요. 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착한 딸.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예요. 평생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지혜에게 어머니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 씨 옆에 묻히고 싶으시대요.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드려야죠. 정말 괜찮아요? 민수 씨는 지혜 씨 아버님인데, 수진 씨,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계셔야죠. 고마워요, 지혜 씨. 김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김민수를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빨리 오세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수업을 중단하고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바로 갈게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매우 약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15분 후 김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김지혜도 어머니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가셔도 돼요. 5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만나세요. 김지혜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손 내밀고 계실 거예요. 편히 가세요.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사랑해요, 어머니. 평생 감사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후 6시 23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저와 김지혜는 한참을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근처의 조용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빈소는 다음 날 아침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20년 전쯤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은 아니었지만 평온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옆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린 김민수의 초상화였습니다. 수십 장 중에서 가장 잘 그려진 것을 골랐습니다. 김지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문상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조용히 사셨고 친척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제 학교 동료 몇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옛 이웃 한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혜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김지혜의 남편과 두 자녀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지혜가 소개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가족이에요. 이쪽은 남편 강민호, 그리고 딸 서연이, 아들 준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지혜 남편이 정중하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혜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김지혜의 딸 서연이가 영정사진 옆에 초상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속 사람은 누구예요? 김지혜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그린 거예요? 응.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 김지혜가 아이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전쟁 때문에 헤어진 것, 5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한 것.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만나셨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지혜의 가족까지 어머니를 추모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평생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어머니.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던 어머니.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김지혜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김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앨범이에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김지혜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김민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 제대 후 정장을 입은 모습, 가족들과 함께 찍은 모습. 그런데 한 페이지를 펼치자 특별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민수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젊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김민수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이 사진.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1950년에 찍은 거예요. 두 분이 약혼했을 때요. 전쟁 나기 2달 전이었대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어머니 모습은 처음 봐요.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가 두 분한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겠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을 때.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죠. 원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고마워요. 김지혜가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영숙이 딸을 만나게 되면 이걸 전해달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지혜가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민수의 송을 씨였습니다. 수진 씨에게. 나는 당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신은 참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당신 어머니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더 빨리 돌아왔다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생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녀는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디 그녀를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최선을 다한 어머니입니다. 비록 마음 한편이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내 딸 지혜를 통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두 딸이 자매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인연을 당신들이 이어주길 바랍니다. 김민수 올림 2004년 12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김민수는 죽기 1년 전에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 만나본 적도 없는 저를 위해. 김지혜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진 씨도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영숙 씨의 딸이니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지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 빈소에서 두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이 된 두 사람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더 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어머니를 알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모두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정 옆에 초상화를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 그림 속 분은 누구세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 앞에서도 묵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일 발인이잖아요. 산소 자리는 확인했어요? 네, 민수 씨 옆자리로 예약했어요. 장의사분이 내일 아침 일찍 먼저 올라가서 준비하신대요.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내일 일찍 가야겠어요. 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날. 어머니는 5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김지혜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김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일 산소에 뭘 좀 준비해 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을 위한 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 같은 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 심는 건 어때요? 나무요? 네. 두 분을 위한 나무요. 계속 자라는 나무. 두 분의 사랑처럼. 김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나무가 좋을까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련나무요? 목련이요? 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두 분의 사랑 같은.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내일 아침 일찍 꽃집 가서 목련 묘목 사오죠. 좋아요. 우리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평생 사랑하신 분, 그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아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평생. 김지혜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50년 동안 어머님만 기다리셨어요. 이제 함께 행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청명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이었습니다. 김지혜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목련 묘목 사왔어요. 김지혜가 작은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어린 목련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아직 작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두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전 8시.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모시고 영구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안고 걸었습니다. 김지혜가 제 옆에서 어머니가 그린 김민수 초상화를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두 분이 함께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우리는 뒤따라 차에 탔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 푸른 하늘, 흐르는 구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슬프지만 동시에 안도돼요. 어머니가 이제 원하시던 곳으로 가시니까요. 저도 그래요. 1시간 반 정도 달려 산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수가 잠들어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장의사분들이 먼저 올라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무덤 옆에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구차에서 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올랐습니다. 20분쯤 올라가자 김민수 무덤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무덤이었습니다. 김지혜가 평소 잘 돌봐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의사분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김지혜는 김민수 무덤 앞에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 씨,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이제 함께 계실 수 있어요. 50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김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드디어 왔구나. 하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혜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관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장의사분이 저에게 삽을 건넸습니다. 첫 흙을 뿌리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떴습니다. 그리고 관 위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김지혜도 흙을 뿌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장의사분들이 계속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민수 무덤과 나란히 놓인 어머니의 무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장의사분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고 박영숙, 지묘. 락스웸 3년생, 2025년 작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의사분들이 정리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산 위에는 저와 김지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무덤. 김지혜가 가져온 목련나무 묘목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심을까요? 저는 두 무덤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딱 가운데. 두 분을 이어주는 자리에. 좋아요. 우리는 함께 땅을 팠습니다. 김지혜가 준비해온 작은 삽으로 30cm쯤 파자 충분했습니다.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묘목을 구멍에 넣었습니다. 저는 흙으로 뿌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혜가 가져온 물을 충분히 부었습니다. 어린 목련나무가 두 무덤 사이에 섰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곧게 서 있었습니다. 김지혜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라라. 두 분을 지켜드려야 해. 저도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예쁜 꽃을 피워줘. 두 분을 위해. 우리는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이제 정말 함께 계세요. 7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완성되었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두 분을 기억할게요. 평생.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지만 씩씩하게. 마치 두 분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단지 두 분과 함께.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목련나무도. 김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 내년 봄에 다시 와요. 목련꽃 필 때. 네. 그래요. 매년 봄마다 오는 거예요. 두 분께 인사드리러. 약속이에요. 김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저도 김지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련나무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저희 다녀올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무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제 뭐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죠.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그리고 두 분을 기억하면서.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어머니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계는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얼굴. 김민수의 얼굴. 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리셨는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김민수의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70년 전 편지들.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전투가 있었어. 무서웠지만 네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약속 기억하지? 전쟁 끝나면 결혼하기로. 내가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사랑해. 민수.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김민수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편지들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림들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김민수가 함께 찍은 그 약혼 사진도 모두 제가 간직할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혜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제가 있어요. 왜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올래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우리 가족도 만나고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김민수도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까요? 드디어 함께 50년을 기다린 끝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행복하세요. 평생 못다한 사랑. 이제 마음껏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